2018년 한마음 ICT 경진대회 모의 테스트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 부문입니다. PC 부문 모의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고 계시는 중에 왼쪽 아래를 보시면 PC 모의 테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참가 부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임의로 저는 고령층 1 부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접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모의 시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시험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선 접수번호 그대로 인증하시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접수번호를 임의로 DMS 400001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성명란 역시 임의로 저는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고요. 맨 아래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인증이 시작됩니다. 클릭하죠. 자, 인증이 완료되었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십니다. 간단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아래 시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인증이 완료된 이후, 즉 지금부터는 새로 고침 버튼 F5번 키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꼭 유의해 주시고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시험 종료까지 60분 남아 있다는 표시가 나와 있죠. 현재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60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개인별로 다른 시간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59분, 58분, 57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험 종료까지 시간을 안내해 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60분 안에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실제 문제 내용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인터넷 활용,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이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 인터넷 활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순서대로 스마트샵이라고 하는 가상의 홈페이지에서 핸드폰을 주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과제 수행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상의 스마트샵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입 유형, 약정기간, 지원금 유형 이런 내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주문 시작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구매 확인 사항과 주문 입력 정보, 간서와 동의 사항을 모두 다 클릭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자, 본인 인증 부분 역시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십니다. 이렇게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하셨다면, 그리고 바르게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주문 완료 단계까지 왔죠? 이 상태에서 맨 아래 종료 버튼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됩니다. 과제 수행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죠? 확인 버튼 눌러서 창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제 수행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빨간색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죠? 여기까지 해주셔야 첫 번째 단계가 끝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단계 진행하죠?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단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지를 받으시고 그 문제지의 내용을 그대로 한글 2010 버전에서 문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문서는 접수번호 언더바 성명.hwp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시죠.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시험장에서 제출하시는 연습을 바로 이 단계에서 하시는 것인데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출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이 있죠. 클릭합니다. 내 PC의 바탕화면 위치가 표시되고 있죠. 만일 다른 곳이 표시된다면 바탕화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곳을 클릭해서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 해당 파일 이름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파일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럼 해당 파일이 있는 경로명이 나타나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문서 작성 제출하기 클릭해 주시면 모든 단계가 마무리되겠죠.
클릭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정보 검색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확인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보 검색을 제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완료 안내 문구가 역시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C 부문 모의 시험, 모의 테스트는 여기까지 두 단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바일 부문의 모의 테스트 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역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모바일 모의 테스트 부문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이곳에는 상세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모바일 부문에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시려면 모의 시험 계정에 접수번호와 이름을 바르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고령층 이 부문과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접수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DMS 40000 1번에서부터 400-10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홍길동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 이민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접수번호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름 역시 홍길동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만 바르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샘플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답안지 작성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샘플 문제는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첨부 파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첨부 파일 실행한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샘플 문제 및 답안지라고 하는 파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래를 보십시오.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죠.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 기기에서 바로 이 QR코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앱을 선택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앱을 사용하시면 바로 QR코드를 스캔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앱을 활용해서 이 QR코드를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카메라 기능이 실행이 되죠. 좀 더 QR코드가 있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QR코드 스캔이 되죠. 해당 주소를 바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시험 답안지 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아주 간편한 절차로 접속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답안지 페이지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가 부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고령층 2부문 장년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는 공지사항에서 안내되어 있는 대로 DMS 40000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였죠. 이름은 반드시 홍길동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됐죠? 바르게 입력했다면 이제 아래에 있는 로그인 버튼 터치합니다. 모의시험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계속 확인 터치해 주시면 이제 주의사항 페이지가 나타나죠.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문제를 푼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당 답안이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답안만 작성하신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해당 답안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장이라고 하는 검은색 버튼을 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푼 다음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종료 버튼을 반드시 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시험 시작하기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답안지 작성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문제 1의 정답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1번 아시아나 항공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장이라고 하는 검은색 버튼을 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장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제도 정답을 선택하죠. 5번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풀었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문제 4까지 왔습니다. 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저장 버튼을 터치하지 않고 바로 다음 버튼으로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터치해도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문제 5번 역시
답안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 터치 없이 다음 버튼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6번부터는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정답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 바르게 터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3번부터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공란에다가 정답을 직접 타이핑해 주셔야 되죠. 17번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대화를 하듯이 대화 상황을 가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래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바로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마치 응답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한 것처럼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아래쪽에다가 계속 이어서 작성한 다음에 응답 버튼 터치해 주시면 되죠. 응답 버튼 두 번째 터치해 주시면 이제 비로소 저장 버튼을 터치해도 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저장 버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18번이 마지막 문제죠.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 주시면 되죠. 마지막 문제까지 됐습니다. 역시 저장 버튼 터치해서 결과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내용이 모두 전송이 되고요. 문항별로 정답이 저장이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18번까지 문제풀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 두 개가 이상해 보이죠. 앞에서 우리가 문제 4와 문제 5를 풀 때 답안을 선택했지만 저장 버튼을 터치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답안이 미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두 개는 다시 풀어주셔야 되겠죠. 풀어주시려는 문제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4부터 터치하도록 하죠. 그러면 문제 4 화면으로 다시 넘어오고요. 다시 답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바르게 저장 버튼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 4에 대해서 이번에는 답안이 바르게 저장이 되어 있죠. 문제 5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답안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 다시 바르게 선택해 주십니다. 자, 이제 1번에서부터 18번까지 답안이 제출되지 않은 문제 없이 바르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이제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었죠. 문제를 모두 푼 다음에는 반드시 종료 버튼을 터치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료 버튼 터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됐습니다. 모바일 부문 모의 테스트는 이 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